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락 채널이 있을 때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을 살짝 깨고 내려온 시점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약 10일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제가 시황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하려고 녹화하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저장 부분에서 오류가 계속 나서 결국 영상을 완성 못하고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업로드 주기가 다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난번 영상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와서 살짝 비비고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좋은 반등 포인트긴 하지만 파동상 아직 하락이 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매수를 안 하고 기다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좋은 반등과 함께 일단은 21,200불 가격대에서 위치를 하고 있죠. 아마 최근에 이러한 지저분한 장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선물 투자를 인해서 위아래를 다 발라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추세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즉 명백하게 나와주지 않고 다소 애매하게 아직 조정 중인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시장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단기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큰 그림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차트는 제가 예전에 역시 올해 큰 전망을 하면서 그렸던 차트인데요. 여기에 메모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은 평행 채널이 그려졌을 때 이 평행 채널을 뚫고 내려왔을 때 이것이 페이크 하락일 수도 있으니 지지선 위로 다시 올라와 주면 추격 매수하는 게 좀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결국 페이크 하락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찐 하락으로 그대로 뚫고 내려갔었죠. 그 다음으로 지지선으로 지목한 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 중장기 지지선이었고 크게 봤을 땐 이러한 보라색 평행 채널이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지지 포인트였는데 여기 역시 뚫고 내려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반등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강하게 초장대 음봉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면 매수를 하고 스탑로스를 짧게 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도 역시 페이크 하락으로 금방 다시 올라온 게 아니라 뚫린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다시 내려갔죠. 저는 여기서 추세를 지켜보면서 사진 않았지만 샀더라도 스탑로스를 짧게 걸었다면 여기서 거의 손실을 보지 않고 다시 하락을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렸던 게 바로 지금의 2만불 아래 구간인데요. 이때 메모를 보시면 현물을 줍고 앱을 지우면 된다. 여기는 그냥 현물 사놓고 업비트 앱 지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구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본 다음에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장기 추세를 가끔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몇 달이 지난 메모도 그대로 남겨놓는 편인데요. 오늘 문득 이 메모를 보고 지금은 결국 매수해야 될 때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파동이 거의 다 나왔다. 크게 보면은 거의 다 나왔고 이제는 매수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큰 추세를 비교해봐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이렇게 크게 봐놨던 메모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말로 단기 반등장이라도 올 수 있으니 매수 포지션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 드디어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분할 매수를 어디서 제 시대 몇 %나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보시면 지난번 하락이 오고 이 부근에서 하락이 한번 다 나왔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전체 15%를 주었고요. 그런데 하락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봤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 하락했을 때 여기서 5% 그리고 좀 더 하락했을 때 10% 여기서 15% 정도를 주었습니다. 즉 여기서 15% 여기서 15% 주었기 때문에 중간값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가격을 보면 약 19,900불 정도 수준이네요. 총 시대 30% 정도를 이 정도 평단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도 70% 정도는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금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분들의 관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파동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1, 2, 3, 4, 5가 나왔든지 아니면 1, 2, 3, 4, 5가 나왔던지
파동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가 마지막 오파라면 임펄스 같이 생기질 않았거든요. A, B, C 같이 생겼지 이게 어떻게 그려봐도 사실 완벽하게 오파가 나왔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더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차트로 보면 완전히 다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이 거의 다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다 라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란 게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거든요. 결국은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옵션인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것을 어떤 비율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판단을 하면 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땐 저점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시드를 어디서 투입할까가 고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나눠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 부근에서 상승 임펄스 1파가 나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역시 저는 아무리 카운팅을 해봐도 그렇게 1파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점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1파가 될 거고 여기서 2파가 나왔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일 텐데 이만큼이 3-1파라고 가정하면 3-2파, 3-3파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하락은 이 3-1파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깨기 전에 여기보다 살짝 윗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와주면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를 받을 수 있겠죠. 가격으로는 19,900불 정도 됩니다. 반대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세고 내가 잠깐 다른데 한눈 팔고 있었는데 이미 가격이 이 가격을 뚫어버렸다. 그렇다면 여기가 3-1파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전히 1파라는 가정하에 A, B 살짝 고점을 깨주고 C로 크게 불규칙 조정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1파라고 가정한 이 상승분의 약 0.38이나 0.236 구간까지도 충분히 되돌림이 올 수 있겠죠. 깊으면 0.114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18,000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1파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내려오면 충분히 내려왔다 싶으면 0.382 이상 되돌림해서 한번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타점이 한번 나오겠죠. 이 시나리오가 이번 반등이 상승 1파였다 라고 가정할 경우의 수에 우리가 어디서 주어야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가격으로 치면 18,850에서 약 1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반등이 상승 1파 임펄스가 아니었다 라고 볼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결국 높은 확률로 저점을 갱신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남겨놨던 시드는 이 저점을 갱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아래서 사는 겁니다. 살 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지 확인하고 사면 더 좋겠죠. 따라서 2차 분할 매수 포인트는 저점이 깨졌을 때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버전스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크게 뚫리면 빠르게 반등하면서 다이버전스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이것이 상승 임펄스는 아니었으나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주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지금의 모습들을 다 A, B, C 파동으로 보는 거죠. A, B, C 이렇게 세 개의 소파동으로 이루어진 파동들이 계속 나오면서 복합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ABC, ABC가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BC, ABC, ABC가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러 간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BC가 나왔고 ABC가 이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ABC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 이 경우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찐 임펄스가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조정임에도 이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도 결국은 큰 관점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남지 않았다. 즉 저점이 이미 나왔거나
한 번 더 갱신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매수 포인트는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A, B, C, A, B, C가 나왔을 때 여기서 사도 되고요. 또는 A, B, C가 다 나왔고 다시 하락하러 간다, 저점 갱신하러 간다 봤을 때도 결국 저점 아래서 한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고려해봐도 결국 매수 타점은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매수 타점은 결국 이 상승분의 0.382 되돌림 이하로 가버리면 한 번, 저점 갱신하기 전에 한 번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저점 갱신했을 때 한 번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 정도가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에든 매수 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큰 관점에서 하락이 정말 다 나온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평행 채널 한 번 더 그었을 때 하단에 거의 다 왔다. 다만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찌됐든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폭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고 반면에 상승폭은 크다. 단기적으로 이 반등 후에 내려오더라도 이 큰 반등 한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는 논리고요. 또 한 가지는 파동을 보시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2019년의 미니 상승장을 1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빔까지 해서 2파, 그 다음 이번 지난 1, 2년간의 상승장이 3파, 지금이 4파로 보고 그 다음에 5파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불가침의 규칙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4파 조정은 1파의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점이 여기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13,756불인데요. 편의상 14,0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도 카운팅을 해보다 보면 지금이 4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1파의 고점인 이 14,000불을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깨지면 어쨌든 이게 1, 2, 3, 4, 5 남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어쨌든 확률상 이 1파를 침범해주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보이고, 만약에 정말로 침범하지 않고 다시 상승세가 시작된다면 더더욱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5파가 남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많이 보는 글래스노드 주간 보고서입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버전을 갖고 왔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 상에서 드디어 하락장의 거의 끝에 다 와간다 라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저는 이것으로 보는데요. 바로 장기 보유자들, 즉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상 찐 하락장의 진짜 바닥은 고래들마저 손절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들 손절을 하고요. 거기서 훨씬 더 내려가서 고래들마저 손절을 할 때, 그때가 찐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포트를 보면 이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까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누군가는 고래들마저 팔고 떠나는구나, 시장이 끝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해를 비트코인 시장을 봐온 저로서는 이것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롱텀 홀더들마저 비트코인을 판다. 그렇다면 정말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 지표를 보면 역대급 하락, 즉 2019년 저점, 2020년 저점에 근접한 수치로 여러 지표들이 다 내려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익과 손실을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2018, 19년을 지나서 2019년의 최저점에서도 이 손실 지표가 이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2020년 3월 하락장에서도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지금 그보단 못 미치지만 한 반절 정도 내려온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2019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요만큼의 하락만, 가격으로 보면 작은 수준이지만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빠르게 내려가주는 하락만 보여준다면 저점을 형성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만 변동을 해도 아마 손실 지표나 기타 온체인 지표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겁니다. 심리도 그만큼 공포에 휩싸이겠죠. 패닉셀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건 큰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긴 하다. 거의 저점이 가까워왔다 라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아까 차트적으로 보나 온체인 데이터적으로 보나 지금이 저점이 이미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대신 한 번 더 하락하면 진짜 끝일 것 같긴 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분할 매수하면서 저점 갱신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는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30%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비트코인 현물입니다. 제가 저점이 나왔다고 완벽하게 확신을 한다면 알트코인도 죽겠는데 이 마지막 하락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을 줍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해 준다면 그땐 알트코인들도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위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관점은 이러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이 투자자들에게 정말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주식도 많이 빠지고 코인도 많이 빠지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빠진 만큼 반등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